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보험 전문 로펌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음주자살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음주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우울증을 앓다가 음주를 한 상황에서 결국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에게 보험사 측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자살을 선택한 보험가입자의 어머니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음주자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원고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가입자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측에서는 신경안정제였던 약물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어머니는 보험사 측에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하자 이에 관한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2년 12월경 보험가입자에 대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종합보험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보험가입자는 생명을 중단할 무렵 일주일에 5일가량은 맥주 대여섯 병과 소주 한 병을 매일 음주했으며 사망 발생 당일에도 오전 1시까지 음주를 하다가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살아생전 극심한 수면장애와 자살기도, 불안, 음주 등의 이력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여 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음주의 영향이 더해지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보험사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에서 지정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인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는데요. 음주자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정신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에 대하여 유족들의 입장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때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정황이나 고인의 정신적인 심리 상황, 고인의 상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주변 상황과 자살의 방법과 경위 및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보험가입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망인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쉬우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몰아갔던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나 음주자살의 경우에는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보험의 가입자가 평상시에 이러한 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야만 음주자살 보험금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았을 때 원칙상으로 보험사에서는 이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을 할 정도로 위중한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보험사의 말을 듣게 되실 텐데요. 천여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험금 대리 분쟁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추가 비용이나 선수금 요구가 일체 없기에 의뢰인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의뢰인에게 선수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송에 대한 추가 비용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 분쟁으로 인해 심리적인 괴로움으로 병치료에 전념하시기 어려운 의뢰인을 배려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보험 분쟁, 보험 전문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살 사망을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수령을 원할 때,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나 사망으로 과실 분쟁 및 합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암 진단을 받았으나 소외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병원 진단과 보험사 진단, 즉 질병 코드가 달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양성,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았으나 암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 등 고액보험금 지급 분쟁이 예상되실 때에는 보험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상담비나 착수금이 없으며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비가 없고 수임료 또한 재판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수임료는 보통 타 손해사정법인과 동등한 수준이며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형태로 수임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임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강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소송 전 청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비율이 80에서 90%에 달하며, 또한 소송까지 진행 시에도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고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서는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면책보험금, 자동차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 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분쟁에서 보험금 수령에 성공해 왔는데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고,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사망사고, 제자리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초기 발견암 또는 종양의 암진단비 수령, 일반암과 소외암 부분이 모호한 종양, 의사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암 유무, 과도한 고지 의무 위반 적용, 설명 의무 위반 입증 등 중대한 보험 문제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에 성공한 다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족이 우울증 치료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였던 유가족 H씨는 가입한 상품약관 내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맡기신 후 약 2개월 만에 심신상실 사망사고로 인정받아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었고, 직장위암종이 발견되었던 50대 A씨의 경우 주치의는 암으로 진단하며 C20 코드를 주었지만 보험사에서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보기 어렵다며 끝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었는데요. 저희에게 맡기신 후 분쟁 1개월 만에 암으로 인정받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로 2천만 원을 수령하셨고, 갑상선암 림프절전이가 되었던 40대 C씨는 2011년 이후 가입한 원바람 기준분류 특약상품이 가입한 약관상 갑상선 전이암은 소외감으로 분류되었으나 저희에게 맡기신 후 소송 전 종결로 약 3주 만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암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을 수령하셨으며, 주치의가 난소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했던 40대 H씨는 보험에 가입했던 약관상 해당 질병인 D39의 경우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상황이었으나 저희에게 맡기신 후 약 2주 만에 암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셨다가 거절된 사례는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들은 미리 상담을 받고 사전에 의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보험 분쟁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험금 대리 청구 후 손해사정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되시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사건을 종결짓게 되며, 만일 손해사정 합의 및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드리며, 승소하게 될 경우 성공보수 개념으로 지급받으시는 보험금액에서 수임료를 지불하시게 되고, 패소할 경우에는 수임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은 보험금 손해사정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초기 비용이나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기존의 법무법인이나 손해사정법인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법무법인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사건이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관련 보상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 전 손해사정을 통한 분쟁 관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불필요하게 분쟁 규모를 키우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사정법인들의 경우 보험업 감독 규정 및 변호사법에 의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대리 청구, 의뢰인 대리 행위,
대리 협상 및 합의 중재 행위가 불법이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변호사가 진행해야만 합법이기 때문에 손해사정법인들은 보통 분쟁 업무 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역으로 보험사로부터 의뢰인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의 법률적 권한과 손해사정사의 보험실무식을 더하여 여러분의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에 한계가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실무식을 갖춘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와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권한과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 분쟁 및 합의와 관련한 업무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소송 시에도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없이 사건을 진행해드림으로써 2중 3중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관련 문제가 있으실 경우 저희에게 무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변호사 선임료 걱정하실 것 없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관련 분쟁을 하기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시거나 보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우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신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의 손해사정사와 실력 있는 보험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여러분이 더 나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는 저희가 대신 싸워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제 마음 편히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